네, 현재 시각 9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 후 1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오전장 전략을 모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분 소개해드릴게요.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만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미국의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이 사실 이제 은근슬쩍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는 왔는데 네. 사실 이제 저번부터 이 전고점을 뚫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중요한 지표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변동성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뭐 이제 연준에서 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약간 좀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지난번에 이제 지수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때는 분명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 섹터들이 어떻게 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지수에 좀 많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 이제 반도차라든지 자동차 쪽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또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수는 은근슬쩍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이제 이탈이 계속 되게 됐을 때 약간의 좀 불안 심리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이 좀 빠른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도 뭐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었고, 뭐 보안이라든지 백신 여건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좀 등락폭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순환매 흐름이 그만큼 빠르고 자금의 순환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시게 됐을 때는 사실 이제 수익을 실현을 못하시거나 아니면 발목에 잡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다 좀 빠르게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순환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디지털 화폐라든지 뭐 메타버스, 뭐 이번에 말씀드린 뭐 폐배터리라든지 뭐 자동차, 뭐 이런 쪽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나 원전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좀 파악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포인트들 먼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장 흐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저희가 특징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행업종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한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에서 여행주들 흐름이 좋았고, 또 국내 증시 개장을 전후로 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 이르면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이 허용이 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 여기에 뭐 호텔신라, 대한항공까지 다 분위기가 좋네요. 네, 뭐 사실 이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는 당연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좀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맞아요.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뭐 오늘 장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 기대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좀 이제 퍼지면서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드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뭐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이제 뭐 단체 여행을 허용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사실 이제 눌렸던 굉장히 많은 이런 소비 심리들이 좀 터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여행 못 간 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백신 접종도 지금 굉장히 좀 순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보급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예약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이제 단체 여행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노마스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집합, 5인 집합에 대한 부분 해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상 생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항공이나 여행, 그리고 소비, 그리고 이제 코로나 피해 관련된 업종들이 아무래도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은 드실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지속이 된다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정상 생활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는 보다 더 탄력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상승 여력의 룸은 더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이전만큼의 엄청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 상단에 대한 부분은 아예 제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게 좀 순환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이벤트들, 뭐 단체 여행이 허가가 된다거나 네. 이런 이슈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탄력은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쪽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뭐 소비주 없으셨던 분들은 진작에 담을 걸 하지만 더 갈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사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뭐 대한항공이라 너무나도 좋지만 사실 이제 신규 진입자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호텔신라라든지 뭐 CJ CGV 같은 코로나 피해 업종들 중에서도 조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바닥권에서 물론 단기적으로 똑같이 상승은 했지만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덜 부담스러운 종목군들 쪽으로 편입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과 더불어서 내수 소비 쪽으로 저희가 특징 업종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음 오늘 뭐 특징 있게 볼 만한 업종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전거래일에 조금 이슈가 됐었던 폐배터리 쪽을 한번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네. 지금 장 초반에도 사실은 좀 급등이 나와준 상황이고요. 오늘은 좀 종목별로 제각각이네요. 근데 그렇죠. 영화테크는 상당히 강하네요. 네,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강한 상황이고요. 대유 네. 플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14%대까지 좀 상승을 해줬는데 빠르게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의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된 그런 움직임인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전거래일에 이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거래일에 상한가에도 좀 근접을 못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이제 10,000원 라인이 조금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매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매물의 소화를 하는데 좀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물론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2050년까지 가게 됐을 때 뭐 이제 600조 원의 그런 시장이 좀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반 건전지처럼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버리게 됐을 때 이제 물과 접촉이 되거나 했을 때는 폭발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도 폐배터리 관련된 지금 뭐 보고서도 좀 제작을 하고 있고 중국과의 견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좀 기대감들은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게다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런 성장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이제 휘발유라든지 디젤 차량들이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 점점 더 이제 변화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의 성장성도 충분하겠지만 어찌 보면은 미국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탑픽으로 꼽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이쪽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네. 뭐 좀 단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뭐 영화테크 가장 잘 움직이고 있고 그냥 대장주? 네, 대장주 쪽으로 네. 보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끌어가신다라고 했을 땐 파워로직스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파일럿 라인을 좀 구축을 했죠. 연 이제 10메가와트 부분을 좀 할 수 있게끔 이제 공장이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현대차와 함께 좀 작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가시화가 나오기에는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물론 지금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부 다 폐배터리만 집중하는 회사들은 아닙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비중이 좀 큰 회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주가가 상승 탄력도가 나왔을 때가 이제 신사업 관련된 이슈들이 많을 때 항상 그 움직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움직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11,000원대 를 좀 돌파를 했을 때도 이 이제 그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수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조금 더 가셔야 되는 종목군들 중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 저희가 특징 업종 내에서 또 다뤄봤습니다. 다음으로 볼 만한 업종 뭐가 있을까요? 이제 네. 디지털 화폐 쪽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거리가 좀 많았죠. 네, 최근에 네. 뉴스거리도 많았고 사실 이제 주가의 탄력도들도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쪽에서 사실은 이제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이 없었거든요. 뭐 중국에서는 굉장히 작년부터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났고 네.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는 약간의 좀 관망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 쪽에서 긴축 달러 그 이제 기준 통화죠. 기준 화폐인 달러 쪽에 대한 도전으로 좀 인식이 되면서 이제 연준 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적극적인 좀 대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이제 크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기준 화폐를 가지고 있는 나라 자체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크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8월달에 모의 실험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거 바로 상용화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제 외부에서 있었던 그런 이슈들로 사실 좀 주식이 부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이런 대강대국들이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현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CBDC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또 관련된 보고서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뭐 디지털 이제 비트코인 쪽까지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쪽 섹터는 각국 중앙은행의 행보가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사실 이슈화가 되기도 훨씬 더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네.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K사인과 이제 누리플렉스라는 종목을 먼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련주로는 과거부터 이제 뭐 한네트라든지 뭐 KCS, KCT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보안주들 뭐 라운시큐어나 드림시큐리티 같은 뭐 이제 디지털 전자 지갑을 가지고 있는 뭐 종목군들도 좀 같이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던 건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네. 입찰에서도 이제 드림시큐리티까지 좀 포함이 되는 이유가 삼성 SDS랑 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입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도 또 관련주들이 좀 확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K사인과 이제 누리플렉스, 한국 컴퓨터 이런 종목군들 좀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K사인과 누리플렉스 쪽이 가장 이제 시세적으로는 탄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관련된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징주입니다. 오늘 이제 라운시큐어를 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보안 관련주이자 뭐 백신 여건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15% 넘게 올랐다가 현재 주가는 5.85%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6,150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주가 강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일본 쪽에서 백신 여건 도입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아무래도 오늘 항공주의 여행 항공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7월 달에 이제 단체 여행이 이제 허가가 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이제 백신 여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 뭐 케어랩스 같은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이제 백신 여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보안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또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섹터이고 뭐 사실 이제 좀
엮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뭐 비트코인 쪽으로도 엮을 수가 있고 뭐 CBDC 쪽으로도 엮을 수가 있고 이런 뭐 백신 여권이라든지 뭐 생체 인증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좀 엮을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생체 인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일본 지역에서 이런 규모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또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온 게 아닐까. 왜냐면 갭을 또 띄우면서 좀 상승을 네.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간에부터 전거래를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터치한 이후로 현재는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아니,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뭐 소셜미디어, 영국 정부 등의 웹사이트가 뭐 해킹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해킹은 아닌 것 같고 네네. 뭐 서버 다운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보안의 중요성이 또 한 번 강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오늘 뭐 주가 상승에 영향이 될 수는 있나요? 뭐 물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이슈가 있으면은 네.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좀 빠지는 것 같기는 한데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든지 다른 이제 또 보안주들 같은 게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뭐 해킹이라든지 피해 관련된 사실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네. 뭐 보안주들은 긍정적인 흐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종목 라운시큐어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신성통상이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현재 21%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3,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결국에는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시장에서는 뭐 대표적인 애국 테마주로 네.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대표적인 애국 테마주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정치 테마랑도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애국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조금 들어가겠지만 정치 테마 쪽이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 이제 관련된 종목,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애국주로 가게 됐을 때는 모나미가 탄력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오늘 뭐 물론 장중에 8.8%까지 상승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 애국으로만 움직이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가방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부분에서도 애국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탄력성이 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의 주요 상승은 이제 정치 테마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예요. 네, 그렇죠. 네, 윤석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능률이라든지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서 제가 따로 언급은 안 드렸는데 네. 아무튼 그런 관련된 부분들에서 조금 강하게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독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 얘기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도쿄 올림픽 지도에 지금 독도가 일본 쪽으로 지금 귀속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직 정부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로 이제 뭐 올림픽을 참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게 됐을 때는 애국주에 관련된 그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들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의료 쪽에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좀 이슈가 있고 또 베트남 쪽에서 또 이제 철수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통상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승한 본부장의 오늘의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디지털 화폐 종목군 중에서 이제 K사인이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좀 주가가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상당히 네. 조금 고점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움직임이
움직임들은 사실 이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안 관련된 움직임들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책 과제를 굉장히 좀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CBDC 관련된 이벤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적어도 한국은행에서 이제 내년 초까지는 좀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화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좀 참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터치X 월렛이라고 이제 지문인증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도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종목이 아무래도 전거래에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장 초반에 좀 약하고 오후장 2시가 넘어갔을 때부터 탄력성이 좀 상당히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매수는 이제 오전장 부분에서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눌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185원부터 3,380원까지 웬만하면 하단 라인에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4,450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약 30% 이상의 탄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좀 고점 부분이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매수가 기준으로 2,85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소개는 저희가 K사인에 대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앞서서 특징 업종으로 골라주셨던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꼽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있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3,185원에서 그리고 3,380원 사이에서 매수를 잘 한번 노려보자라고 투자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